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챕터, 가정법 챕터 공부할 예정입니다. 가정법은 굉장히 예외가 많지 않은 편이고요.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 물론 좀 특이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규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학습하기는 좀 좋은 챕터라고 할 수 있어요. 보면서 얘기할까요? 하나씩. 일단은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혼합가정법에서 이게 가장 기본 세 가지 형태고요. 이, 이름이 좀 특이해서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얘기하면서 얘기할게요. A 보죠. 가정법 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일단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경험상 if 나오면 가정법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가정법이라는 문법을 적용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if가 있다고 무조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가정법이라는 문법이 좀 정해진 규칙이 있거든요. 그걸 적용하려면 밑에 볼게요. 의미는 만일 뭐뭐라면 뭐 이거는 그렇고 현재 사실에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할 때만 지금 우리가 공부할 가정법의 규칙을 적용할 겁니다. 왜 이걸 제가 먼저 강조하냐면요. 막스는 그냥 단순하게 뭐 내가 이거 주면 네가 이거 내가 이거 주면 네가 이거 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조건 같은 걸 얘기할 때 쓰는 건 아니고요. 가정법은 현재 사실에 반대이거나 지금 사실은 예문을 보면서 할까요? 만약에 내가 그녀의 문제를 알았다면 안다면 나는 그녀를 도울 수 있을 텐데라는 문장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밑에 괄호에 있는 설명 보세요. As I don't know her problems. 내가 그녀의 문제를 실제로는 몰라요. as 우리 앞에서 배웠죠. 접속사 때문에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도울 수가 없어. 실제 상황은요. 현재 실제 사실은 내가 그녀의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그녀를 현재 도울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반대로 상상해 볼 때 쓰는 겁니다. 즉, 요런 특이한 경우에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가정법의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의 규칙이 좀 특이해요. 왜? 요런 경우에만 쓰기 때문에 특이하게 적용을 해줘야 아, 얘가 가정법이구나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특이한 규칙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 밑에 예문을 볼게요. 만약에 내가 I had $1,000,000 내가 100만 달러를 가진다면 나는 요트를 살 텐데 이게 이제 100만 달러를 가질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잖아요. 즉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일은 일 같은 소망 같은 거를 쓸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만약에요, 이런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구분이 안 되겠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한 진짜 상상을 얘기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규칙을 정합니다. 이 규칙은 가정법이야 라고 상대한테 알려줘야 아 이게 현재 사실의 반대구나 또는 실현 가능성이 없구나 이걸 쉽게 알 수 있겠죠. 위에 보세요. 규칙 일종의 공식입니다. 표시하면 녹색으로 표시해요. if절에 주어랑 동사의 과거형을 써요. 자, 동사의 과거형을 쓰는데 뜻은 뭐다? 현재를 의미한다. 현재 시제를 의미한다. 특이하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특이하게 쓸 겁니다. 일부러 특이하게 써야 이런 의미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써놓고 다음에 이제 if절이 아닌 부분에서는 주어에다가 조동사 하나를 무조건 넣어요. 의미에 맞게. 특별한 의미 아니면 wouldn't 넣으시면 되고요. 뭐 할 수 있다 아니면 추측의 의미가 있다 하면 might 같은 거 넣으시면 되는데 핵심은 조동사의 과거 형태를 넣는 겁니다. 그러고 뜻은 뭐다? 현재다.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이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가정법이구나 알고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구나 또는 실현 가능성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밑에 느낌표 보세요. 가정법 과거에서는 if절의 비동사는 인칭 수에 관계없이 were를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I도 워고요. He도 워고요. 다 워입니다. 복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특이하게 써야 뭘 의미할 수 있으니까 가정법임을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여담입니다. 여담.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 현대 영어에서요. 가정법 과거에서 were 써야 되는 문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규칙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was를 써도 맞는 경우로 보는 게 많아요. was를 써도 현대 영어에서는 이미 가정법에서도 was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완화된 거고요. 실제 이제 현지에서 나오는 책들 같은 경우에 가정법에서 이 부분에 was를 써도 된다고 아예 쓰는 책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건 많이 무너졌는데 일단은 원칙을 소개해 드립니다. 삐봐볼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요. 앞에 얘기랑 똑같아요. 뭐 현실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별로 없고 보통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경우. 핵심이 뭐예요? 과거예요. 자, 우리 특이하게 써줘야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를 위에서 과거 동사를 이미 썼죠. 현재에다가 여기서는 헤드 PP를 씁니다. 헤드 PP를 쓰고 뒷부분에서 부동사의 과거형 무조건 넣어줘요. 그리고 have PP를 씁니다. 이 내용이 뭐야? 지난 일에 대한 반대. 그래야 알 수 있다고 했죠? 예문 볼게요. 내가 티켓을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티켓을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었더라면 나는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다 과거의 얘기인데 그냥 과거 동사 쓰지 않고 had pp와 바깥쪽에 이 부절 바깥쪽에 have pp를 썼습니다. 이게 약속된 형태고요. 이러면 이미 지난 일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현재 사실이랑 반대의 상상을 가정을 하는 거구나. 밑에 보면 그렇게 풀어서 설명이 돼 있죠. 혼합 보러 갈게요. 혼합은요. A와 B를 섞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붉은색으로 하면 이 부분이 had pp 어디서 봤죠? 예, B에서 봤죠. 뭘 의미해? 과거를 의미하죠. 그리고 녹색을 하면 파란색으로 할까요? 바깥쪽 부분요. 어디서 본 거예요? A에서 봤죠. 가정법 과거에서 봤습니다. 뭘 의미? 현재를 의미.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보면 짝짝이라고 가르칩니다. 짝짝이죠. 짝이 안 맞습니다. 예, 항상 이프절의 부분과 이프절이 아닌 바깥쪽의 부분이 시제가 같을 필요는 없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볼까요? 님은 만약에 그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지금 글을 볼 수 있을 텐데 이해되나요? 이 부분은 현재, 이 부분은 앞부분 인프절은 과거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착장입니다. 물론 가정법이니까 그냥 쓴 게 아니고 그렇죠. 현재 또 과거에 실현되지 않았던 거를 반대로 뒤집으면서 상상하는 거죠. 실제 밑에 얘기죠. 실제로는요. 그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가버렸고 과거에 그래서 지금 못 보는 상황인 거죠. 그걸 지금 반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반대 사실이라는 거 강조를 하면서 밑에 플러스 볼게요. 제가 가정법을 그래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이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프절이 있다고 무조건 가정법인 게 아니라겠죠. 가정법의 정의 자체가 현재 사실의 반대 또는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을 가정할 때만 쓰이는 거니까 그때만 if를 물론 등장합니다만 그때만 요런 우리 지금 배운 규칙을 적용해서 과거 동사를 써도 현재를 의미한다. 특이하게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단순 조건문을 볼게요. 단순 조건문은요. 그래서 if절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예, 현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발생 가능한 일. 그냥 단순한 조건일 뿐이에요. 예를 보면요. 만약에 그가 우리와 함께 저녁을 같이 먹는다면 그를 위해서 이제 공간 하나 마련해 줘라.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지금 이 말의 내용은 이제 만약에 그가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먹는다면 마련해 줘야지. 그냥 그런 얘기를 할 뿐이에요. 이걸 만약에 가정법으로 쓰면 밑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과거 형태를 쓸 수밖에 없죠. 가정법에서는 과거와 헤드 PP 형태밖에 if 절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이걸 과거로 쓴다고 치면 무슨 의미가 바뀌게 되죠. 만약에 그가 우리를 위해 저녁을 먹는다면, 우리 함께 저녁 먹는다면 이게 뭐야? 지금 안 먹을 것 같다는 얘기죠. 의미가 바뀝니다. 가정법을 썼기 때문에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나는 그를 위해 공간을 마련해 줄 건데 안 올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마련할 준비도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체크업하면서 우리 연습을 해봅시다. 규칙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의미만 정확하게 가정법을 언제 써야 되는지 알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업 보죠. 1번.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이 부절에서 과거를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의미는 뭐다? 현재다. 계속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현재라고 쓰겠습니다. 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규칙은 쉽습니다. 조동사의 과거에 하나 넣어주고 동사 원형. 그럼 큰 아파트먼트에 살 텐데. 2번 가겠습니다. 헤드 PP를 썼네요. 이 부절에서 내가 그렇게 바쁘지 않았었더라면, 언제 얘기해요? 헤드 PP를 썼다면 가정법에서는 지난 일, 과거. 나는 그를 만나러 갈 수 있었을 텐데, 조동사의 과거형 헤드 PP. 한 번이겠죠. 한번 볼게요. 만약에 지난밤 눈이 오지 않았었더라면, 이게 뭐예요? 헤드 PP인데 많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밤에 눈이 온 거고요. 사고는 지금 많이 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혼합으로 씁시다. 규칙은 이렇죠. 조동사의 과거형에다가 동사 원형.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연습 마저 해볼게요. 프랙티스. 자, if 절에 현재 시제를 썼다는 거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단순 조건문이 돼버리죠.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 가정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쓸 리가 없고요. 뭐를 쓰겠습니다. 그럼 나는 주어버가 될 거예요. 또 뭘 보면 할 수 있어요? 여기 조동사의 과거 형태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썼다는 점에서 이건 가정법 공식에 딱 맞죠? 가정법을 쓰라는 티가 나고 있습니다. 스텝 2 갈게요. 만약에 서브웨이를 탄다면 서베이를 한다면, 서베이 잘못 봤어요. 서베이를 한다면, 설문조사죠. 설문조사를 네가 만약에 한다면, 너는 기프트 카드를 받을 거예요. 상품권 $10를 받을 거예요. 이거 가정법인가요? 아니죠. 가정법은 if 절에 반드시 과거나 헤드 PP의 형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take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조건문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 거예요. 한번 만약에 내가 버거를 먹지 않았었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뒤에 짝을 맞춰 쓰려고 봤더니 이거 보이나요? 끝에 나오. 그럼 이 뒷부분은 지금 나 배고플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죠. 혼합으로 써줘야 되죠. 이 부분은 현재를 의미하니까 would 동사 원형입니다. 이번에 4번 갈게요. 만약에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짝을 맞춰줘야겠네요. 이 부절에 헤드 PP를 써줘야 부분에 would의 PP를 쓰겠죠. 지난 일의 이야기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였습니다. 스텝 2 가겠습니다. if 절에 과거를 썼죠. 만약에 네가 내 입장이라면, be in my position, 이게 내 입장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내 입장이라면 너는 뭐라고 말할 거야? 이게 입장은 실제로 이제 바꿔볼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실제로 내 입장이 완전히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죠. 불가능하지만 내가 된다고 한번 상상해 봐라. 그래서 이걸 가정법으로 본다면 반드시 뭐 나와야 된다? 조동사의 과거형. 그래서 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would 같은 걸로 그냥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은 say는 상관없죠. 2번 가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외국어를요 잘한다면 나는 더 좋은 잡을 갖게 될 거야. 가정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닌데, 현재 실제로는 아닌데 아마 그랬으면 하는 상상을 해보는 거고요.
가정법인데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조동사의 과거형이랑 빠졌고 동사 원형 짝을 맞춰줘서 현재 조동사 현재가 아니라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과거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동사 원형. 스텝 2에 3번 볼게요. 만약에 바이올린 연주를 스탑하지 않았었더라면 지난 일이네요. 헤드 PP 썼으니까 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지금 될 수 없었을 거야. 스탑하지 않았다면 지금 됐었을 거야. 이런 얘기죠. 짝을 맞춰줬으면 그냥 맞는 문장인데요. 지금 보니까 now가 있어요. 이 뒷부분은요. He would have been 부분이 있잖아요. 이 뒷부분은 현재 사실입니다. 그럼 현재 사실은 가정법에서 뭘로 나타내요?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동사 원형이죠. 이겠네요. 스텝 2에 4번 갈게요. 만약에 내가요 코트를 사지 않았었더라면 아이고 우리 가정법에서 have pp가 나오는 if 절에 have pp 나오는 경우 있었나요? 없었죠. 뒤를 보세요. 조동사의 과거형에다가 have pp 나왔어요. 짝 맞춰주려면 여기 뭐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ve가 아니라 가 나와야 되겠네요. 스텝 3 가겠습니다. 실제 상황은 이런 상황이래요. 나의 grandparents가요 여기 근처에 살고 있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자주 지금 그들을 못 봐요. 그럼 이거를 가정법으로 반대로 나타낸다면 내가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근처에 산다면 반대로 상상해 보는 건데 현재 사실을 반대로 상상할 때 가정법 과거. 그래서 lived 이렇게 과거로 써주고 뒷부분의 조동사는 무조건 과거 형태가 들어오고요. 지금이니까 짝을 맞춰서 see 이렇게. 2번 볼까요? 과거네요. 우리가 충분히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에 보러 갈 수 없었어요. 반대로 한번 상상해 보죠. 지난 일을. 가정법 과거 완료. if절의 head pp. 이해될까요? head pp에 여기 앞에는 head고 뒤에가 pp입니다. 그래서 head가 우연의 일치로 2번 나온 걸 뿐입니다. have에 pp를 쓴 거예요. head는 뒤에. 그래서 돈이 충분히 많아 썼더라면 조동사의 과거형은 무조건 넣어주고요. 코드 그대로 살릴게요. 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짝을 맞춰주니까 have pp. 예, 요게 답이겠네요. 예, 스텝 3에 한 번 가죠. 미아가요 숙제를 했대요. 그는 지금 밖에 놀 수 있네요. 짝짝이네요. 그렇죠. 혼합 쓰겠습니다. 이프절에서는 반대로 만약에 안 했었더라면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면은 had pp 나오는데 반대니까 숙제를 안 했었더라면 hadn't done 이러겠네요. 안 했었더라면 캔이니까 could를 과거 부동사 과거 그대로 살리고 지금 얘기니까 동사 원형. 그렇죠. 지금 아이고 반대로 가야 되죠. 지금 못 놀겠죠. couldn't play 이렇게 되겠네요. 스텝 4 갑시다. 내가 너라면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현재 상태에서 내가 너가 된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사실의 가정법은 과거로 나타내죠. 근데 비동사는 무조건 was를 했으니까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나는 수업에 더 집중할 거다. 조동사의 과거 형태는 무조건 나오고요. 집중하다는 여기서 pay more attention to를 썼네요. 그래서 동사 원형 pay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갈게요. 내가 만약 종이와 펜이 있었더라면 이미 지난 일 헤드 pp 쓰겠습니다. 헤드 가지다 have의 pp 헤드 또 씁니다. 헤드 했을 텐데 조동사의 과거형 그냥 would 넣고요. 지난 일이니까 공식 그대로 would have pp asked가 지난 일입니다. 반대로 나타낸 현재 사실과 반대로 표현했겠죠. 실제로는 종이와 펜이 없었었고요. 그래서 사인 요청을 못했었겠죠. 스텝 4에 3번 가겠습니다. 내가 어젯밤 더 일찍 잤다면 지난 일이네요. 헤드 pp를 쓰겠습니다. 이 부절에서 had gone
bed earlier last night. 그럼 나는 그러지 않을 텐데. 언제? 지금. 지금이죠. 그럼 be 동사원형 써야 되는 거. 이게 대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세 가지 가정법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서 조금 다른 형태들도 한번 연습해보죠. 예, 이번 유닛은요. 앞에 했던 이제 기본적인 가정법에다가 조금 원리는 비슷하지만 조금 이제 다른 형태를 쓰는 겁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IWC 가정법이요. 요것도 가정법의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IWC가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러지 않은 상황인데 그랬으면 하는 이제 소망 또는 뭐 아쉬움 같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법의 원리랑 좀 맞는 부분이 있죠. 가정법은 어떨 때 쓰는 거였어요? 현재 사실의 반대 또는 과거 사실의 반대 그 다음에 불가능한 상상 이럴 때 쓰는 거니까 IWC랑 좀 어울립니다. 그래서 IWC에서도 이 부분을 가져다 쓰기로 합니다. 어떻게? 소망임을 나타내 약간 반대되는 상황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얘도 이 뒷부분에요. 이 소망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얘를 바로 보죠. 밑에 줄에 예문에서 I never had my own room. 나는 절대 전혀 내 방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I wish I had my own room.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건 뭐냐면요. 이 부분이죠. 소망하는 부분을 이렇게 칸을 치면 예, 내 방을 갖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법 좀 전 유닛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실제로는 아니죠. 그랬으면 하는 소망이잖아. 그래서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뭘로 해줬다? 과거로 해줬다. 왜 가정법이랑 일맥상통하는지 알겠죠? 현재 사실임에도 과거로 써줌으로써 이게 현재 실제 일이 아니라 그냥 반대되는 상상이구나 라는 거를 표현해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보세요. IBC 부분에서 소망하는 부분을 보세요. 과거의 사실인데요. 뭘로 쓰기로 약속했어요? 예, had pp를 쓰기로 약속했어요. 이거는 뭐야? 실제로는 점수가 안 좋았고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소망 뭐야? 아유, 더 공부를 열심히 했었을 걸라고 후회죠. 그러니까 실제로 했었던 일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가정법의 문법을 공식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다가 had pp를 쓰고 현재에다가 had를 이렇게 과거를 썼다면 이거는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소망해 본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죠. as if도 비슷한 원리예요. 밑에 보시죠. 예, as if의 뜻은요. 마치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척 한다는 의미예요. 얘도 가정법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예문을 보면 줄리가요. explains the concept. 그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요. 뒷부분을 보세요. as 부분. 마치 그녀가 선생님인 것처럼 설명해요. 이거 지금 선생님 아닌데 설명을 그냥 선생님이 같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현재 사실인데 뭘로 썼어요? 예,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눈치챈 친구들이 있겠지만 was가 아니라 were를 썼죠. 예, 가정법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 그럴까? 현재 사실과 아니거든. 현재 사실이랑 아닌 내용을 그런 척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이랑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죠. 밑에 볼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내용을 그대로 쓴 것도 보세요. as 부분을 이렇게 보면요. 제이크가 톡스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예전에 뉴욕에서 살았었던 것처럼 과거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로 이용했다? 헤드 PP로 이용했다. 예, 가정법에서 썼던 방식 비슷하죠. if절에서 헤드 PP를 쓰면 과거의 의미를 지닌다고 약속됐던 가정법. 왜 그럴까요? 예, 실제로 오랫동안 뉴욕에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척하는 거지. 실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쓸 때, 예, 가정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is time 가정법 볼게요. is time 가정법은요.
좀 특이합니다. 얘는요, 동사의 과거형밖에 등장하잖아. 일단은 나중에 이거 문제 푸는 게 되게 쉬워지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어떤 뜻이냐면 지금 그럴 때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럴 때야. 재촉이나 유감이라고 책에 써 있잖아요. 지금 그럴 때라는 건 어,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뭘 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현재 사실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가정법에서 현재는 과거로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과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표현하기 되게 쉽죠. 예를 볼게요. It's time you went to bed. 네 지금 잠자야 될 텐데 이게 뭐야? 안 자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태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을 채용했을 뿐입니다. 가정법의 어떤 특징을 가져왔죠. 과거를 이용해서 현재 사실을 나타내고 있죠. 연습을 바로 해봅시다. 예, 볼게요. 나의 소망은요, I wish. 어제 브라이언에게 사과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브라이언에게 사과를 했으면. 어제 얘기입니다. 예, 가정법에서 과거는 had PP로 표현하죠. 이됐죠? 그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의사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는 현재 의사도 아니면서 is not이니까. 가정법에서 현재 사실은 과거로 나타내죠. 그리고 비동사는 무조건 were 나타내주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I gave you enough time to think. 나는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었어요. 과거. 자, it's time은 무조건 뭐예요? 예. 과거형이 올 수밖에 없죠. 지금 하는 얘기니까. 너 이제 결정해라. 결정 안 하고 있으니까 made가 답입니다. 무조건 과거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뒤로 가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Practice. Step 1. 토니가 공부하려고 도쿄에 가버렸어요. 내 소망. 지금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지금 얘기는 가정법에서는 과거. 동사는 were로 표현해주죠. 2번 보겠습니다. 나는 중요한 미팅을 놓쳤어. 그래서 내 소망은 뭐냐면 놓친 게 과거고요. 놓친 게 과거인 거 보여요? 예, 이제 놓친 거. 그러니까 어떻게? 예, 참석했었어야 했는데 했었을 걸. 헤드 PP로 가야 되는 거 이해되라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엘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케이크를 스스로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거 as if를 썼으면 실제로 아니란 얘기죠. 실제로는 그의 어머니가 만드신 겁니다. 만드는 사실이 made를 쓴 거 보니 과거네요. 우리 가정법에서 과거는 헤드 PP로 표현하죠. 됐죠? 자, 그리고 4번 It's time은 예, 답부터 갈까요? 무조건 과거입니다. went home.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하는 얘기니까. 지금 집에 가야 될 때다. 안 가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챕터 갈게요. 날씨가 나이스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그래서 소망해봅니다. 지금 좋으면 좋아. 대신 생략을 하고요. weather. 현재니까 were. 비동사 무조건 were 쓰고요. 나 필요 없죠,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안타깝지만 그때 나는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과거 사실을 반대로 한번 후회하면서 들을 걸 그려봅시다. I, 그렇죠. 가정법에서는 had PP, 지난 일. 낫을 빼고 이제 listen to my mom then. 이렇게 하면은 지난 일에 대한 반대 후회 상상이 되겠죠? 스텝 2의 3번 보겠습니다. 사실 케이트는요, 환경 분야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엑스퍼트 아니면 environment expert가 실제로 아닌데 환경 분야 전문가인 척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케이트는 she로 볼까요? 예. 언제? 지금 마치 뭐인 것처럼 were an expert. 예, 그대로 써주면 되죠. on the environment. 이렇습니다.
스텝 2의 4번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가 느끼기에 마치 그게 그의 잘못인 것처럼 잘못이었던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일이죠? 지난 일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T를 쓰고요. sorry. 이거가 이시네요. it had 그렇죠. 지난 일이니까 had been 비동사의 PP 예. his fault 이렇게 되겠네요. 스텝 3 풀겠습니다. 바로 하는 말을 이용하여 가정법 문제. 엄마가 자주 아프시대요. 그래서 나는 그가 더 지금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ere 쓰겠습니다. 가정법에서 현재는 과거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가정법에서 현재의 표현은 과거로 합니다. I wish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아시아로 traveled 가기 전에 여행 갔었기 전에 돈을 많이 저축해 놓았을 걸 소망해요. 아마 실제로는 적응을 많이 못한 모양이에요. 저축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상상을 해보는데 반대로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saved. 테드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그가 personally 개인적으로 많은 배우들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지금 상황을 가정법은 어떻게 표현한다? 과거로. new겠죠. 그죠?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나의 개가요 먹고 있는데 마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막 개걸스럽게 먹고 있나 봐요. 근데 실제로는요 actually ate a lot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미 있었던 일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비동사 쓸 수 없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아무것도 안 먹은 거 had pp를 써야 되겠네요. hadn't eaten 이래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먹었었던 것처럼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텝 4를 가볼까요? 내가 어렸을 땐 뒤에 써 있고요. 좀 더 활발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소망이니까 IBC부터 쓰고요. 주어인 나를 또 쓰는데 좀 더 활발했었으면 이미 지난 일이니까 had pp had been more active 실제로는 아니란 얘기죠. 이게 답일 것 같고요. 예, 답입니다. 예. 두 번째, 우리 오빠는 때때로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as if를 하고요. 하는데 자신이 he를 받을까요? 예, 현재 사실을 반대로 were 가정법 my father 이러면 되겠네요. 세 번째 갑시다. 이제 타인에 대한 불평을 멈출 때이다. 그래요. It's time 갈까요? It's time 가고요. 주어는 you를 넣읍시다. you. start. 멈출 때이다. 왜 과거를 써야 돼요? This time 무조건 뒤에 과거일 수밖에 없다 그랬죠. 현재에 대한 얘기일 수밖에 없으니까 stop complaining. 복습 한번 해볼까요? stop 뒤에서는 항상 목적어는 ing를 취합니다. 투부정사를 취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목적어 아니라 그랬죠. 뭐 하기 위해서 하던 걸 멈추다는 뜻입니다. 살짝 복습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I wish 가정법, as if, it's time 가정법처럼 조금 특이한 가정법들 했고요. 다음 유닛에서는요. 변형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고 실제 학교 시험이나 예, 수험용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음 유닛에 나옵니다.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서 공부해 보죠. 자, 이번엔
그 이제 기본적인 가정법 내용은 거의 다 본 거고요. 앞에서 이번에 유닛 3에서는 특이하고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실제로는 이제 시험으로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시험 수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without but fo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뭇이 없다면이라는 의미고요. 이게 왜 여기 있느냐? 원래 가정법 형태를 볼게요. 바로에 있는 걸 보면 이 예문을 볼게요. If we were not for lov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it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표현은 아니고요. 사랑이 없다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일종의 비인칭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의미 있는 표현은 아니고요. 사랑이 없다면 이런 표현인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제 가정법 현재로 쓴 건 이해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가정법 과거로 쓴 건 이해가 되겠죠? 밑에 보면 if it had not been for his goal 이렇게 돼 있는데 그의 목표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돼 있어서 had pp를 써서 밑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거 이해되죠? 아까 가정법 과거는 현재를 상징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형태는 공식에 맞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단순히 사랑이 없다면 밑에는 그의 목표가 없었다면이라는 말인 의미를 표현할 뿐인데 문장이 너무 길죠. If we were not for 이거까지 써야 되고 if it had not been for 이거까지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없다면 이 정도니까 그냥 우리 그런 표현이 아예 있잖아요. without. 그래서 without으로 줄여서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둘 다. 시제가 뭐가 됐던 간에. 그리고 buffer라는 표현도 같이 쓰기로 같이 쓰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without이나 buffer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건 뒷부분에서 조동사에다가 동사 원형 이렇게 쓴 거, 조동사에다가 have pp 쓴 거. 이거를 보면 이제 without이 줄어든 게 if it were not for인지 if it had not been for인지를 거꾸로 알 수 있겠죠. 이해되죠? 짝을 맞췄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법의 공식은 조동사의 과거형에다가 동사원형을 썼다면 이것은 뭐다? 가정법 과거구나. 그러면 앞에는 그쵸. if절에서는 과거 동사가 나왔었겠구나. 또 밑에 예문은 without으로 지금 줄어 있어서 without his goal 이렇게만 표현돼 있다 하더라도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가 있으니까 if 절에는 뭐였겠다? if it had not been for였겠다. 이렇게 거꾸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시험 포인트긴 합니다. 그 다음 B번 볼게요. 가정법의 이제 조금 약점이라면요. if절을 쓰고 우리가 약속된 주어에다가 과거동사 쓰고 이런 약속된 어떤 그 공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좀 길어져요. 뭐 마음대로 생략도 잘 안 되고 그쵸?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그런 건지 접속사 이사를 단 빼고 쓰면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약속을 한 게요. 접속사 이사를 생략할 때는요.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럼 하나라도 좀 줄일 수 있죠. 그래서 were I a magician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뭐였다? if를 빼고 I와 were를 뒤집은 형태. 밑에도 if I had known 이렇게 써야 되는 걸 had I known 이렇게 쓰면 if를 빼고 쓴 거라는 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줄여본 거죠. 그 다음에 C번을 보겠습니다. C번은 번호를 제가 붙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일단 1번과 3번은 조금 쉽습니다. 1번을 먼저 볼게요. 우리 투부정사에서요. 조건문이라고 조건의 의미를 갖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는 친구도 있으라 믿습니다만 투부정사에 조건의 느낌을 주는 부사적 용법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게 목적이었고 또 결과, 감정의 원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판단의 근거도 있었고요. 형용사 수식도 있었고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법이 그 중에 하나에 조건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살짝 빌려 쓰는 겁니다. 조건의 의미라면은 if와 느낌이 비슷하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would 보이죠?
이렇게 would에다가 동사 원형의 형태를 이렇게 붙이면요. 지금 제가 슬러시로 잘라가지고 투부정사 부분을 if절, 조건의 의미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쪽에 would의 동사 원형 썼다는 건 조동사네요. 가정법의 형태를 띠게 된 거고, 우리 그러면은 단순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의 조건문을 가져다가 모처럼 쓸 수도 있겠다. 가정법으로 한번 써볼 수도 있겠다 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투부정사의 조건문의 뜻이 있었어요. 부사정법 중에 만약에 뭐뭐라면, 만약에 그걸 뭐 한다면, 이건 단순 조건이었습니다. 가정법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if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정법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그걸 살짝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동사 원형을 쓰고, 앞쪽 부분에 뒤에 투부정사 부분은 가정법의 if절처럼 써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if we argue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과거를 쓴 거는 가정법이니까. 가정법이랑.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만 써놔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예리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어딨나요? 원래 예문에 위가 없는데 여기는 위가 막 생겼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투부정사의 음상주어를 따로 달아준 그런 경우가 아니고선 그냥 적당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썼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했었더라면, 말싸움을 했었더라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죄송합니다. 과거가 아니죠.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느낌을 살려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거 갖고 싸운다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일일 거야 라는 가정법 과거의 현재 의미, 가정법 과거의 현재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 부절 대신해서 투부정사의 조건의 의미를, 부사용법의 조건의 의미를 가져다가 약간 빌려 썼다. 가정법으로.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볼게요. 2번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건 뭐랑 비슷해요? 저기 without 구문 했던 거 있죠, B에서. 그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너의 도움이 있었더라면 나는 프로젝트를 더 일찍 끝낼 수 있을 텐데. 있었어. 있었어라고 하지 말고 이것도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느낌을 살면서, 만약에 네가 나를 지금 도와주면 나 좀 더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가 어딨나요? 미는 어딨고, 그냥 이렇게 함축해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의 도움이 있었다면, 그게 뭘 풀어서 쓰면 네가 날 도왔다면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딱 규칙적으로 뭐 yourself에서 you이 you로 가고 help가 뭐 동사로 가고 me는 뭐 어디서 가져왔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의미를 함축해서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 with로.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자, 2번은 조금 중요한데요. 요거는 밑에 괄호를 먼저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또는 그녀가 좋은 친구였다면, 이다면, 지금 현재 의미니까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죠. 만약에 그 또는 그녀가 좋은 친구라면 그 또는 그녀는 너에게 이와 같은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해 주겠지 라고 하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의 약점이 또 드러나 버렸죠. 너무 길어요. 늘어져 버렸습니다, 말이. 왜? 이 공식, 우리 약속된 가정법의 규칙을 다 지키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버려서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또는 그녀나. 그쵸? 그걸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있고, 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 또는 그녀라는 말이 이미 다 아는 사람이거나 너무 뻔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즉 he나 he or she 요 부분은 중복도 되지만 사실 의미도 별로 없는데, 뭐 때문에? 문법상 공식 때문에 주어를 그냥 어설프게 세워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괜히 길어지기만 하고요.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머리를 쓴 게 뭐냐면요. 이 부분을 쫙 잘라볼게요. 이 부분.
그래서 a good friend 부분을 앞에 좀 이쁘게 칠해볼까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요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아까도 얘기한 대로 he or she 부분이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하지도 않고 특정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친구라면 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a good friend만 여기 주어로 넣어버리고요. 예, 주어로 넣어버리고요. 그리고 뒤에는 역시 he or she 주어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특정된 것도 아니니까 a good friend를 그냥 주어로 삼아서 뒤로 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가 특정되지도 않고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삭제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말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좋은 친구라면 너에게 너를 용서할 거야? 이와 같은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바로 위를 잘라놓은 이유가 주어 부분인 a good friend 부분이 if절이고 뒷부분에 would부터는 if절 밖에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구분해서 읽어주시라는 거고요. 아니 이것만 보고 if 가정법의 if절을 대신한 문장이 이제 어떻게 하나요? 알기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독해나 글을 읽을 때 갑자기 맥락 없이 상관없이 시제랑 좀 생뚱맞게 그렇게 의미 없는데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조동사에 이렇게 과거형이 등장하면 이런 문장임을 예상하고 또는 의심해보고 읽어봐야 됩니다. 또는 뭐 대화할 때면 익숙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대화할 때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쓰려면 상당한 연습량이 필요하고 사실은 스피킹에서 쓰는 건 쉽지 않겠지만은 글을 읽을 때는요. 우리 시험을 볼 때는 갑자기 would가 이렇게 나왔다면 가정법적 표현을 이렇게 잘라서 봐야 되는 상황인가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문제를 맞출 수가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그래서 체크 밑에 가서요. 문제 연습을 우리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 한번 피해 보죠. 1번 너의 엄브렐러가 있었다면 없었다면 것은 아닐 거고요. 일단 나는 다 젖었을 거야. 그 엄브렐러가 있었으면 젖었겠나. 없었다면이겠죠. 그래서 C번. 두 번째 부자 뒤에 보면은 노동사의 과거형과 동사원형이 나왔습니다. 나 새로 나온 신형 스포츠카를 살 텐데 내가 부자라면 희박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정법. 그런데 if절을 쓰면은 if I were 써야 되는데 복이 없죠. if 빼고 뒤집는 2번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3번 글을 일단 뒤로 볼까요? 예, 조동사의 would에다가 have pp를 붙였기 때문에 뭘 써야 될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라는 거고요. if I had pp를 쓰면 되는데 if I had라는 문장이 없죠. C는 아니잖아요. 순서가 바뀌어서 그럼 if를 빼고 뒤집는 B가 답이겠네요. 자, 139페이지 가겠습니다. 예, 프랙티스 연습 가겠습니다. 뒤에 for 보이나요? 눈치챘죠? 보십니다. for 뭐뭐이 없다면. 자, 2번 보겠습니다. It were not for oxygen. 산소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돼요? if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건 안 되고요. if를 빼고 뒤집었어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나이스 할 거야 라고 돼 있어요. 나이스 할 거야. 매일 1시간씩 take a nap. 낮잠을 자는 건 참 나이스 할 거야. 낮잠을 잔다면. 눈치챘죠? 아까 노동사 이렇게 would be가 나오면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가정법에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if절의 역할을 하는 거고 would be가 우리 if절 밖에서 조동사의 과거형과 동사원형 요걸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스텝 2 가겠습니다. 의미가 같도록 if를 생략해 보래요. if 생략하는 건 기본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if 빼고 주어와 동사를 뒤집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바로 가겠습니다. were it warmer. 2번도 똑같이 해볼까요? 예. 근데 칸이 안 맞아요. 칸이 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were it not for the internet 쓰려고 하다 보니 칸이 너무 좁아요. 칸이 4칸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건들 수 없는 건 뭐예요? the internet은 못 건드리죠. the internet. 근데 인터넷은 보통 대문자로 씁니다. 여기 소문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 쓰겠습니다. the internet은 못 건드리니까 칸이 2개밖에 안 남죠? 예. but were 이용하죠. 됐죠? 자, 3번 가겠습니다. 나의 티처의 어드바이스 충고가 없었더라면 나는 내 고를 포기했을 거야. 쓰려고 봤더니 일단 못 건드리는 거 써보겠습니다. My 아이고 큰일 났네요. My teachers 어드바이스는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그럼 칸칸밖에 안 남네. 예, 눈치챘죠. with 아웃입니다. 스텝 3 가죠. 자, if 부분을 녹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if 부분을요 바꾸라는 것 같습니다. if 부분을 자, 어떻게 바꾸면 3칸을 주울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 친구를 사귄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중에 또 한번 써볼까요? To make friends 칸이 딱 맞네요. 요 부분 역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투부정사가 네, 가정법의 if절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텝 3 가죠. 자, 녹색으로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if절을 바꾸자고 했어요. 만약에 그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는 이와 같은 일을 안 할 텐데 여기서 그가 중복도 될 뿐만 아니라 그를 꼭 써야 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돼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일을 안 할 건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눈치챈 친구들 있죠? 바로 들어갑니다. If wise man 이렇게만 들어와도 뭐가 would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얘가 가정법의 축약대 형태라는 거 나타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특이하고 어렵고 낯설게 느낄 수 있지만 받아들여 주시면 구조만 잘라서 보이면 됩니다. 자꾸 뭐라 그랬어요? 가정법이 자꾸 늘어지니까 줄이고 하는 방법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 같아요. 3번 My brother가 나를 도왔어요. 만약에 도왔다면 요거를 4칸으로 줄여라. 그러면은 요건 도왔다면이잖아요. 도우지 않았다면이 아니라. 그러면 with를 한번 써볼까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with my brother 아이고 brother help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움이 있었다니까. 스텝 4 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원이 없었다라면 with out 우리 부모님의 지원이니까요. my parents support 바로 한 방에 줄여서 쓸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그의 부상이 없었다라면인데 보기에 제시된 거에 if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 그렇지. 헤드 pp는 있는데 if가 없다는 얘기는 it과 헤드를 뒤집어 쓰라는 얘기. 하겠습니다. had it 없었다라면이니까 not been or 그의 부상이니까 his injury가 답이고요. 자, 영국인이라면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텐데 제시된 문을 보면 would밖에 없고요. 딱히 가정법의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오늘 좀 특이한 거 하나 배운 거 막판에 기억이 날 겁니다. 영국인이라면 이렇게 자르면 혹시 힌트가 될까요? 그렇죠. British person을 주어로 삼아버리고요. would를 세우고 이를 마치 가정법의 뒷부분을 쓰는 것처럼 그대로 써버립니다. would not
use that, was. was는 아니고 what. 이렇게 하겠네요. 그래서 영국인이라면 부분을 이렇게 주어로 나타내고 끊어서 뒤에 붙인 느낌. 왜? 다른 말이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if절에서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 이 부분만 살려가지고 주어로 만들면서 would절을 바로 붙여버린 거죠. 처음 보는 친구들은 낯설 수는 있는데 자꾸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주 쉽게 보이는 문장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정법의 내용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 라이팅이랑 리뷰 테스트로 문제 연습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